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구글은 과연 인민해방군을 돕고 있는가? 이를 주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 최대의 IT 기업 중에 하나이죠. 또 구글의 모토인 Don't be evil. 이것은 구글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말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구글의 이 모토를 듣고 역시 구글은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구글에 이런 엄청난 혐의가 걸린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조 던포드 장군이 구글이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인민해방군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해서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미주리주 상원 의원인 조시 하울리가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이 발언의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에서 던포드 장군은 구글이 미 국방성과의 프로젝트 협력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중국에서 중국 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민해방군을 돕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컨펌을 한 거죠. 게다가 간접적으로라는 말이 중국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편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폭스뉴스라든가 각종 매체가 전부 떠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매체들에 나온 패널리스트들이 전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일 수 있는가? 이런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구글이 중국에 협력하고 있고 더군다나 군사기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영리가 기업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구글 정도의 회사가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들을 배반하고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협력한다면 이건 매국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구글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너무나 큰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글이 미국과는 협력을 하지 않고 중국과 그들의 군대와 협력을 한다니 테러블이다. 여기에 또 구글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지 트럼프가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든가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했던 구글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태도를 보였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것이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페이팔의 창업자이고 페이스북이 초기에 창업을 했을 때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터 틸도 페이스북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말하자면 이 사람은 성공한 벤처 사업가이고 지금은 벤처 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구글의 의혹을 확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반역죄까지 들먹여가면서 구글의 의혹을 제기를 했고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해야 된다. CIA, FBI 다 조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트를 해서 백만장자 피터 틸이 구글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번 정말 들여다볼 거야 라고 트위트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최대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제공하는 회사가 미국에게 가장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국가의 군대와 협력해서 더군다나 군용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또 피터 틸 같은 사람은 전문 지식도 풍부하고 이 분야에 견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의혹을 공개적으로 크게 터뜨리면 미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반대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터 틸이 내년에 민주당으로 해서 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정치 데뷔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큰 문제가 되니 구글의 CEO인 순달 피차이가 의회의 청문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중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피차이는 구글은 중국에서 검색 엔진 서비스를 런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그 순간에는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검색 엔진 서비스는 구글의 대표적인 서비스죠. 수년 전에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그때 퇴출당했던 이유가
중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결과에 중국 정부의 검열을 도입할 것을 요구를 했고, 구글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요구가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해서 중국 시장에서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만일 중국 시장에 재진입을 노린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PC상에서 구글링하는 그런 검색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구글이 떠나 있는 사이에 이미 중국 본토 기업 BAT 중에 하나인 바이두가 이미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해버리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구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구글이 중국을 위해서 개발했다는 그 프로젝트의 코드네임이 드래곤플라이, 우리말로는 잠자리입니다. 중국어로는 칭팅이어서 중국에서는 칭팅지화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정보보호 분석가인 로버트 실리아노는 이게 기본적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중국에 적용하는 거지만 검색에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신상정보, 위치정보, 그리고 동향정보까지 모니터링해서 행동 패턴 데이터까지를 다 수집을 하는데 이게 중국 정부로 활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CNET에 의하면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내부자의 고발이라고 하면서 이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에 의하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 검색 이력, 그리고 동선, 그리고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는데 이거를 중국 측 파트너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접근 방식이 소위 Unilateral Access라고 했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단방향 접근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중국 파트너 쪽에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구글이 사실상 인민해방군에 깊숙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소재의 반중국 매체인 차이나 언센서드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차이나 언센서드의 주장은 구글이 자기들은 중국 민간 회사와 협력한다고 하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지만 그 중국 기업들은 중국 해방군과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구글의 기술을 중국의 민간 기업이 제공해서 인민해방군이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 답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이나 언센서드는 구글이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협력하는 사례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구글이 중국에 대규모 AI 연구센터를 설립한 일입니다. 차이나 언센서드는 여기를 통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글이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텐서플로우, 이것 때문에 미국의 기술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제공하는 전 세계 AI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그것은 공동 개발 플랫폼이기도 하면서 또 오픈 소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차이나 언센서드는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오픈 소스에 의해서 중국이 덕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텐서플로우라는 워크플로우 기능을 가진 플랫폼에 중국이 해킹을 해서 들어오면서 전 세계의 AI 기술 개발자들의 컴퓨터를 다시 해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AI 기술을 해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구체적인 사례로서 찡동닷컴을 들었습니다. 찡동닷컴은 중국 최대의 쇼핑몰 중에 하나죠. 1위가 아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티몰이라면 2위가 바로 이 찡동이죠. 그리고 찡동은 후발주자로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물류 시스템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중국 내에서 단위 조직으로는 최대의 물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물류 시스템 분야를 떼어내서 JD 물류, 중국어로는 찡동우료라고 하는 이런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5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대주주입니다. 문제는 이 찡동우료가 인민해방군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찡동은 공군과 계약을 해서 공군에 대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해방군 공군의 효율을 높이고 로지스틱스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찡동이 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데는 찡동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물류 시스템, 로봇을 활용하고
배달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는 이 최첨단 시스템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육군과도 계약을 체결해서 인민해방군 육군에게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징동의 최첨단 물류 시스템 기술, 로봇 기술, 드론 기술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동의 자체 기술일 수 있는가? 구글이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구글이 중국의 민간 기업을 징검다리로 해서 인민해방군과 협력했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과 협력한다는 것은 이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나 중국 군대와 협력할 수 있거니와 협력할 의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 측의 요구나 명령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구글처럼 중국 정부의 요구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던 이런 기업이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구글이 의도적으로 인민해방군과 협력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동은 순수한 민간 회사였고 벤처기업이었고 온라인 쇼핑몰이었으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물류를 가져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나 군대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큰 불찰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이미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을 하고 있는 시대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컴퍼니라든가 큰 기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이테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도 이 구조를 고려해서 어떻게 중국 시장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